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는 문장을 적은 경우에 큰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그 문장을 보다시피 별도로 시행령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일정한이라는 의미보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적는 게 당연히 올바른 거죠. 만약 관세청장이 정한다라고 했을 때는 법령을 벗어나는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 경우는 내가 설사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배점의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고 적어주시는 게 적절하다. 요건이기 때문에 네, 이 경우는 정기선정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적었다라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갈로 1번 밑에다가 붙여 적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단서 규정까지 적어주면 더 완벽하지만 최소한 여기까지라도 꼭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기선정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방식에 해당이 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밑에 붙여 적는 방식. 그러면 갈로 3번이 이제 갈로 2번이 되겠죠. 네. 세관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이후에 다음과 같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부터 4번 동그라미가 있는데 1번 동그라미는 납세자가 관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이라고 하셔도 돼요. 신고 등 줄여서 중요한 거는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체크가 돼 있죠.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2번, 3번, 4번 동그라미는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와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4번 동그라미는 우리 444페이지에 7번 큰 목차에 2번 목차에 1번부터 3번 동그라미와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에 해당이 된과 동시에 수시 선정 방식에 의해서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크게 수시 선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성실성 추정 배제 사유 세 가지와 그리고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야. 맞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까지가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에 의해서 조사하는 거고요. 3번 목차는 그냥 부가고지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게 3번 목차를 안 적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 표제 제목 다시 보세요. 4번 큰 목차가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이라는 것이 실제 110조의 3의 표제 제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번 목차를 안 적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3번 목차까지를 포함해서 적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나오더라도 그래. 5번 큰 목차 관세조사권 남용금지.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납사 권리 현장에 수록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조사권 남용금지라는 111조도 법 표제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남용금지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복조사 금지 규정 함께 규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 파트는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하셔야 된다. 자, 1번 목차 적정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통관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은 조사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남용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 거기까지를 서술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2번 목차 중복조사의 원칙. 금지조참 원칙이 아니라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4번 동그라미가 올해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신설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1번 동그라미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한다면 명백한 자료가 있다. 2번 동그라미는 거래 상대방을 조사한다. 3번 동그라미도 마찬가지 추가된 것으로서 둘째 줄 재조사 결정이 있다. 재조사 결정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4번 동그라미는 금품 제공 그리고 금품 제공의 알선 이 부분이고 5번 동그라미는 일제 조사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이제 추가가 된 건데 5가지다 보니까 우리 1차 시험에서 아주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오지선다로. 근데
건품 제공 또는 건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에 대한 우리 과태료 규정이 함께 신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보다시피 이제 중복조사 금지 규정에서 이 예외에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건품 제공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는 규정까지 이제 신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건품 제공 파트에 이제 출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중복조사 금지 규정을 밑에다가 서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건품 제공이 과태료니까 우리 교재상으로 과태료 파트를 한번 보면